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6일 월요일 늦은 밤입니다. ETF 시장이 나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ETF 시장이 벌써 규모가 1경 이상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로 들어섰습니다. 계속 국내에서도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ETF 또 해외 투자하는 ETF들이 속속 등장하고 상장하고 있습니다. 5월달만 봐도 5월 11일 날 4종목이 새로 상장을 했는데 굳이 설명을 드릴 이유가 없어서 그럴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5월 17일 내일 새로이 상장하는 종목이 무려 6종목이나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한번 봅니다. 5월 11일 며칠 전이죠. 새로 생긴 건데 대한민국 국고채 액티브,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미국 S&P 500 액티브 이런 것들은 제하고 아리랑에서 나온 미국 대체 투자 탑 10하고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체 투자, 이 주식이나 채권 이런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대체 투자, 부동산, 임대주택, 오피스 빌딩, 물류센터 이런 데 투자하는 거죠. 리츠 같은 거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프라, 도로, 항만, 에너지, 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기업, 또 실물 자산, 미술품 있죠. 또 선박, 항공기 이런 게 투자하는 것을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상 우리하고 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일 6종목이 새로이 상장돼요. 그중에 KB스타는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ETF예요. 이것을 빼고 타이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 코덱스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를 봅니다. 우선 타이거 보면 미국 S&P 500 배당 귀족, 미국 나스닥 넥스트 10, 넥스트 100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넥스트 100이 뭔가 하면 보통 대형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를 제외한 중소형주에다가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하락 구간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선진국 증시가 먼저 올라서거든요. 상승을 하거든요. 선진국이. 그 다음에 이 주식 종목들, 개별 종목들도 보면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가요. 근데 타이거의 미국 나스닥 넥스트 100이라는 것은 나스닥 100 이 종목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시총 상위 중형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와 성격이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배당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 25년간 배당금을 증액해온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S&P 500 중에 배당성이 있는 ETF가 뭔가 하면 SPHD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500개 중에 10분의 1, 50개 회사에 투자해요. S&P 500 중에 50개 회사. 그리고 이 배당 성향도, 배당률도 주가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되죠. 항상 약 3.4% 정도 나옵니다. SPY가 1.5% 전후거든요. 그거에 한 2배 정도 조금 더 되죠. 시가총액이 약 5조예요. SPY는 약 420조가 넘어가요. 또 가장 오래된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S&P 500에는 가장 대표적인 SPY, 또 국내에서 S&P 500 ETF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나온 것은 그중에 배당 쪽에 신경을 좀 써서 SPYD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80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SCHD라고 있어요. 이것은 보유수가 100개인데 이것이 배당 성장률이 높은 미국 기업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내일 상장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이 ETF는 SPHD, SPYD, SCHD 이 중에 가장 접근성, 가장 비슷한 것이 SCHD를 보면 됩니다. 현재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모은 것이 아니라 매년 배당이 점점 늘어나는 거. 과거에는 1% 줬는데 점점 늘어서 1.5% 주고 1.5% 주던 것이 2% 주고 2% 주던 것이 3% 주고 이렇게 배당 성장률이 높은 주식
배당금을 점점 그동안 증액을 해온 그러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SCHD 보면 시가총액이 SPY의 약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40조 정도. 그러면 5년 수익률을 한번 보면 SPHD 5년 동안 수익률이 18%예요. 너무너무 낮죠. SPYD 24%. 둘 다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SCHD가 71%, SPY가 69%. 오히려 SPY보다 배당성도 2배 정도 됩니다. 연 3%니까. 거기에 5년 동안 수익률도 조금 더 높을 정도죠.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QQQ를 보면 비교가 안 되죠. 119%. 그리고 QQQ는 한 0.5% 정도 배당이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데 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연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것을 먼저 봐야죠. 배당도 많이 주면은 추가로 줬겠죠. 그래서 내일 새로 6개가 나오는 것 중에 KB스타는 국내 상장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빼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네스트 100은 나스닥 100 제외한 중소형주에 투자니까 이것 또한 빼고 S&P 500 중에 배당성이 있는 쪽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미국 S&P 500 배당 귀족 새로 나오는 것 내일 이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또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참고를 하시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나온 것 중에서는 그나마 뽑는다 그러면 타이거에서는 미국 S&P 500 배당 귀족 이거를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를 봅니다. 차이나 메타버스 액티브라고 나와 있어요. 메타버스 국내에도 나와 있죠. 국내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투자하는 메타버스가 있어요.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차이나까지 할 필요가 없죠. 2차 전지 외에는 미국에 다 있잖아요.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다들 10,000원에 시작합니다. ETF는 지금 6,805원이에요. 약 70%, 32% 정도 하락한 상태예요. 또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8,725원, 10,000원 다 이하입니다. 또 차이나 항생테크 완전히 반토막 났죠. 5,000원대니까. 또 차이나 바이오테크도 마찬가지예요. 7,155원. 다들 10,000원에 시작한 종목들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나마 차이나 전기차가 10,000원에 시작을 했지만은 이 중에선 가장 지금 현재는 성적이 높죠. 대신 2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10,000원에서 시작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종목 중에는 그나마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 딱 하나입니다. 항생테크 다 반토막 나 있죠. 차이나 클린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차이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굳이 이러한 종목들을 차이나 메타버스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메타버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타이거 메타버스, KB스타, 코덱스 하나로 메타버스가 국내에 투자하는 종목인데 얼마 전에 14,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000원, 8,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4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또 얼마 전에 10,000원이 시작한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또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같은 경우 보면 10,000원에 시작했지만 지금 7,000원 이하로 3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 투자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래량이 가장 많고 시가총액도 많은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나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걸 두고 굳이 차이나까지 중국의 차이나 메타버스까지 투자하기는 좀 그렇죠. 그 옆에 미국 ETF 산업 탑 10이 있어요. 6개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고 꼭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올해 새로 나온 종목들 중에 보면 미국 S&P 500 배당 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SPY처럼 투자하셔도 괜찮다. 또 하나 미국 ETF 산업 탑 10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 종목에 상위 10개 투자를 하냐면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종목을 봅니다. MSCI 비중이 가장 많아요. MSCI가 뭔가 하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에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지수가 나와요. 분류 보면 지수 사업자 나와 있잖아요.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국의 주식은 신흥국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패시브 ETF 자금이 많이 들어와요. 이 MSCI는 세계 주가 지수를 작성하고 발표를 해요. 글로벌 펀드의 이 투자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세계 패시브 자금이 이 지수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이 지수를 기준으로 이 투자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가 신흥국 지수에서 MSCI 선진국 지수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세계의 패시브 자금이 그만큼 많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MSCI에서 나오는 이 지수 발표한 것이 글로벌 펀드 자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코덱스 미국 ETF 산업 탑 10의 구성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블랙록이 뭔가 하면 세계 자산 운용사들 있잖아요. 우리 삼성 코덱스, 또 미래에셋 타이거, 이것처럼 세계 1등이 블랙록이에요. SPY처럼 S&P 500 중에 IVV 나오는 곳입니다. 그 다음이 뱅가드예요. VOO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예요. SPY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이 인베스코예요. 보면 블랙록이 자산 운용 보면 운용 금액 보면 35% 1등입니다. 블랙록이 세계 1등. 뱅가드가 29%,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16%, 인베스코가 6%. 인베스코가 대표적으로 QQQ 나오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자산 운용 1등인 블랙록에도 투자합니다. 비중이 두 번째죠. 또 S&P 글로벌 있죠. 나스닥 있죠. 이거 다 지수, S&P 500 지수 발표하잖아요. 또 나스닥 거래소 아닙니까? CME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세계적인 선물 거래소. 웬만한 선물은 여기서 다 거래해요. 미국 선물 거래 규모의 96% 이상을 차지하니까 완전히 CME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개별 주식, 주가 지수, 금리, 외환, 농산물, 에너지, 금속, 모든 파생상품 시장의 모든 거래를 다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데이터 서비스라고 있어요. 무디스, 또 모닝스타, 팩트셋, 다들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망할 일이 없을 정도의 든든한 회사들이죠. 그래서 새로 나오는 종목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인 지금 코덱스 나온 이 종목이 가장 ETF 종목이 코덱스 미국 ETF 산업 탑 10 여기에 투자한 것이 이 새로 나온 종목들 중엔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새로운 ETF 종목들이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ETF, 해외 종목에 투자하는 ETF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각 운용회사들이 계속 좋은 종목들을 만들어내서 그런데 작년 4월 9일 날 나왔던 미국 테크 탑 10이나 필반나처럼 이렇게 눈에 번쩍 띄는 그러한 종목들은 아직 없는데 그나마 여기 보면 미국 코덱스의 미국 ETF 산업 탑 10 보면은 그동안에 나왔던 성격하고 조금 다른 종목들이죠.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는 하시되 몇 년 후를 보고 하는 거죠. 메타버스 분명히 몇 년 후 되면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메타버스뿐만이 아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차 전지도 보면 중국이 50%, 우리나라가 35%죠. 2030년 되면 우리나라 많이 떨어질 거로 지금 나와 있어요. 미국은 더 많이 올라가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시장 장악력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것 중에 미국 ETF 산업 탑 10이라고 있어서 요거는 제가 앞으로도 가격 이 변동을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좀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든 간에 투자해서 몇 달 만에 수익 나는 거 그거 바라지 마세요. 아무리 짧아도 3년이에요. 저는 5년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기본이 5년이지만 5년도 길기 때문에 3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 투자의 가장 짧은 것은 5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감사합니다.